토끼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75년 을묘생으로 평생 부드럽게 사람을 품고 겉으로는 온화하고 유연해 보여도 속에서는 끝없이 계산하고 걱정을 삼키며 살아오셨지요. 남들 다툼을 중재하고 분위기를 가다듬느라 정작 내 마음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밀려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제도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따라가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걸어온 선생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줄 적어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들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을묘생 토끼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을묘는 속과 겉이 모두 목의 기운으로 짜인 구조입니다. 을목은 가늘어도 끈질기게 파고드는 새싹의 힘이고 묘목은 새벽 풀잎처럼 유연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입니다. 목은 자라야 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숨을 쉽니다. 두 겹의 목은 섬세함과 적응력, 부드러운 리더십을 키워주지만 지나치면 고민이 깊어지고 결정이 느려지며 한번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숨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품고 얇은 가지마다 열매를 달려하면 결국 줄기가 휘어집니다. 스스로 가지를 솎아내고 물길과 햇볕을 조절하는 지혜가 올해와 8월의 핵심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이 다시금 토대를 파고들며 세밀하게 손보자고 요구하고 사화는 그 씨앗을 밖으로 밀어올려 빨리 보여주라고 재촉합니다. 목은 토를 파헤치고 하는 그 틈으로 열을 쏟아붓습니다. 토끼띠에게 익숙한 목에 자극이 배가 되고 사화와는 상해가 형성되어 불과 목이 서로를 과열시키거나 태워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숨겨둔 문제가 솟구치고 덮어둔 감정이 치밀어 오를 수 있으나 이것은 재앙의 신호만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고 다듬으라는 강제력, 변화시키라는 알람입니다. 내가 먼저 틈을 내주면 목은 그 길로 자라고 불은 따뜻한 추진력이 되어 결과를 비춰줍니다. 8월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 초입이 만나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굵고 곧게 뻗는 줄기를 세우려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목화가 강한 해에 목금 충돌까지 겹치니 더 펼치라와 이제 정리하라가 동시에 울립니다. 을묘생에게 갑목은 을목보다 직선적이고 강한 확장 신호로 다가오며 신금은 섬세한 을목의 작업을 한순간에 정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지 기준을 세우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이 됩니다. 갑신월에는 금생수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문서와 계약, 제도 변경 안내, 공문과 데이터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실제 자금 흐름이나 이동,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화와 자수의 상해가 해 전체를 흐르고 있어 즉흥적 결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물을 끓여버리고 지나친 미루기는 불을 꺼버립니다. 어떤 정보든 우선 적어두고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숨고르기 절차를 넣으십시오. 이 짧은 텀이 화기의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전환합니다. 기록과 점검은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을목은 세밀하지만 쉽게 지치고 묘목은 부드럽지만 한번 꺾이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와 8월은 예전 방식만 고수하면 버겁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디지털 문서 처리, 바뀐 제도 신청 절차, 재정 관리 방식, 인간관계 소통법 등 실제 생활 영역에서 작은 변화 하나씩 직접 시도해 보세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뿌리가 흔들리고 잎이 마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목은 더 튼튼해지고 금은 모양을 정리해주며 화는 결과를 따뜻하게 비추고 수는 흐름을 맑게 이어주고 토는 그 모든 것을 받아 현실에 뿌리 내립니다. 건강 면에서는 화의 과열과 금의 건조함이 번갈아 치고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심혈관과 혈압 기복, 호흡기와 피부 건조, 위장과 담의 부담, 신경계 과민 수면 질 저하에 주의하십시오. 목이 강하면 간담과 근육, 인대에 무리가 가고 화가 강하면 염증 반응과 열성 두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금이 강하면 폐와 피부, 대장 쪽 건조가 심해지고
토가 막히면 소화기와 관절 허리에 부담이 몰립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와 끝없는 화면 스크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닫는 루틴을 만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셔 흐름을 고르게 유지하고 어깨와 목, 허리와 무릎은 무리한 동작보다 꾸준한 풀어주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바로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 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운은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신금은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입니다. 오래된 보험, 불리한 대출, 쓰지 않는 구독료,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과 서비스를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십시오.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들어올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을목의 성향은 조금만 더 다듬자 하다가 지출이 늘어나기 쉽고 묘목의 정은 필요 없는 것까지 붙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베풀지를 분명히 하면 돈은 맑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과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과 수의 순환을 살리면 재물운은 자연스레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 운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현실적인 조언자, 문서와 제도 정리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을묘생 토끼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와 양띠와 개띠입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넉넉함으로 목의 건조함을 적셔주며 정보와 정서를 부드럽게 흘려줍니다. 양띠는 미토로 묘미 반합이 되어 묘목의 성장을 돕고 토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개띠는 술토의 현실 감각으로 목과 금 사이에서 기준과 실천력을 잡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닭띠와 쥐띠와 용띠입니다. 닭띠는 유묘 원진의 기운으로 말끝이 비틀리고 감정 소모가 커지기 쉽고 쥐띠는 자묘의 원진과 형살이 숨어 있어 판단과 감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용띠는 진묘형의 기운으로 서로의 자존심과 방향성이 부딪혀 소모전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뜻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간목은 큰 방향을 세웁니다. 을목은 그 사이를 섬세하게 엮어 실천적 결과로 이어주고 수는 흐름을 잇고 토는 현실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덜어낼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글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어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세 단계만 꾸준히 지키면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 번 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여린 풀잎 같아 보여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묘목처럼 선생님은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길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며 잠시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